실제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이 살아있는 사람의 폐와 혈액에서 검출이 됐어요. 혈액에서 검출이 된다는 게 이제 그거 온몸에서 순환이 다 되면서 장기에 축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좀 끔찍한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나노 단위 플라스틱까지 연구가 되거든요.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나노 단위까지 연구가 되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호흡을 할 때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제 우리 옷 섬유란 이런 것에 떨어져 나온 그 미세 그 먼지 속에 그 플라스틱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거는 나노 플라스틱은 피부에 닿기만 하더라도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저는 환경 문제에서 플라스틱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거 눈에 안 아니죠. 보이는 플라스틱도 네. 엄청난 문제였네요. 이게 예전에 바다거북 코에 플라스틱 꽂혀있는 사진 제가 그쵸.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충격받았었는데 저 맞아요. 바다 거북이. 맞아요. 예. 전 세계 어린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네. Oh my god. No, ese no puedo ponerme. Ahora. Oh man. Show me please. I want to. 저 영상 안 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태평양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발견된 녀석이라고 해요. 그 숨 쉬는 게 불편해 보여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코에 12cm가 되는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있었던 거죠. Can you ask this guy? 그런데 또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호주에서 한쪽 발이 없는 새끼 바다 거북이를 구조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 새끼 거북이가 엿새 동안 이 오로지 플라스틱만 배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새끼 바다 거북이가 배변하면서 나온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 거북이를 치료한 의료진에 따르면은 주변에 이제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애 첫 먹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 자연스럽게 이 섭취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남의 나라 바다를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바다. 우리 바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보게 되면은 그 서해안에서 아구가 한 마리 잡혔는데 페트병이 통째로 나왔어요. 아구 몸에서. 그러니까 페트병을 통째로 삼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번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34마리를 부검을 했더니만 이 중에서 무려 28마리에서 비닐이 나와요. 이게 비닐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거북이는 이거 해파리 같은 걸로 그쵸.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로 알고 착각해서 먹게 되는 건데 비닐 같은 거는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쌓이면서 죽게 되는 것인데요. 바다 거북이뿐만 아니라 돌고래도 플라스틱의 습격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태국 해변에서 발견된 돌고래인데요. 정식 명칭은 둥근 머리 돌고래예요. 이 작은 돌고래의 뱃속에서 비닐봉지가 무려 80여 장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고래의 죽음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 건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또 포만감이 있으니까 먹이 활동을 못 하게 되고 체중이 줄고 기력이 없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데 구조 나흘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나오네요. 이 비닐봉투가.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 굶어 죽는 거거든요. 어떡해. 도대체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놀라지 마세요. 네. 그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은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이건 전 세계 인간의 체중을 모두 합한 양이라고 합니다. 3억 톤. 네. 근데 또 이 중에 10%만 재활용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처리하느냐라고 하면은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또는 투기를 하게 되는데 이 투기가 바로 자연 환경에 바로 노출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매년 약 1,100만 ton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진짜 65년 심각해요. 동안에 이게 한 1억 5천만 톤이 들어간 거거든요, 바다에. 네. 근데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2040년 정도 되면 6억 5천만 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솔직히 바다가 인간의 어떤 불법 쓰레기통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다를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이용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뭐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게 많아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1950년대 미국 플로리다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바다를 메꾸자. 바다를 메꾸기 위해서 뭘 했냐? 타이어를 뿌린 거죠. 타이어를 바다에 계속 던져가지고 바다를 메꿔서 이걸 육지로 쓰자. 그런데 결국 실패를 했고 지금 그때 던진 타이어들이 그대로. 수백만 개가 지금 바다에 그대로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 가축 분뇨라든지 하수 슬러지라든지 이렇게 썩을 수 있는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오염 물질을 바다에 막 던지게 되면 바다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그 해역은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975년에 런던 협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쓰레기는 제발 육지에서 알아서 치워. 이렇게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끝까지 쓰레기를 버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네. 부럽습니다. 네. 축사에서 나오는 돼지 똥오줌들을 바다에 엄청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개가 잡혔는데 개가 돼지 털을 뒤집어서 올라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폐수도 바다에 뿌렸고 이게 2015년이 되었어야 금지가 돼요, 우리나라가. 최근이 된 거예요. 비교적 최근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덤핑했다는 거죠. 기후 악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가. 바다 쓰레기 악당의 역할도 예전에 했었다라는 것이죠.